안녕하세요. 피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고향은 대구이고 남편과는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 후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가 대구였기 때문에 결혼 후 이직의 불가피해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 계획을 세우기론 결혼 후 서울에 자리를 잡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가 생기게 되면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욕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결혼 후 경제활동을 안 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좀 못마땅스러웠나 봅니다. 결혼을 하면 서울로 생활권이 완전히 바뀌게 된 당시 상황상 결혼 2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것인데 돈 잘 버는 당신의 아들에게 취직을 할 생각으로 결혼을 한다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직설적이시고 자기 중심적이십니다. 친정 엄마가 워낙 다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는 분이라 어머님의 직설화법이 처음에는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그래, 돈은 얼마나 모았나? 연봉은 얼마야? 요즘 애들은 맞벌이 하면 집안일 반반하자고 그런다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둘 중에 많이 버는 사람이 기여도가 높은 거 아니겠어? 물론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와이프가 남편을 내조하고 아침밥도 꼭 챙겨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님께서 종종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을 하실 때면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그저 당신의 솔직한 성격일 뿐이라며 앞에서는 괜찮다, 좋다 하면서 뒤에서 며느리 욕하고 서운해하는 시어머니보다 나처럼 솔직한 게 낫지 않니? 내 친구들도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찌나 욕을 하던지 난 그것만큼 추잡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럴 거면 차라리 대놓고 이런 건 이렇게 해다오 말을 하면 되지. 어른으로서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난 그런 거 싫어.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직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그로 인해 이직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아니, 요즘처럼 애 키우기 쉬운 시절에 애 맡기고 일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안 구하니? 너 혹시 취직하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니? 우리 때야 애 봐줄 것도 없고 했으니 결혼해서 애 낳으면 집에 눌러 앉았지. 요즘은 갓난쟁이들도 다 봐주는데. 엄마, 내가 그냥 쉬라고 했어. 그리고 임신한 사람을 곧 출산하러 갈 사람을 뽑아주는 회사도 없고. 아, 내 말이 당연히 임신한 여자를 누가 뽑아? 이직도 안 하고 애부터 가져놓으니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건 여자가 계획을 해야지. 신혼여행 가서 덥석 임신이나 해오고. 엄마, 좀. 얘가 왜 이래? 내가 궁금한 거 못 참아서 그래. 뒤에서 딴 생각하기 싫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 뿐이라고. 어머님, 저희가 계획하기로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자고 했는데 아이가 빨리 찾아온 거예요. 애는 저 혼자 갔나요? 그리고 저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여자가 낳게 된 걸 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이 가능하면 솔직히 저도 오빠가 애를 낳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분야에서 커리어 쌓아가며 입지를 다지고 있던 중이었기에 커리어적인 부분에선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제 성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시어머니이니 그냥 싫은 소리 쓴소리 해도 내내 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냉랭 그 자체였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취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정말 제만 같지 않더군요. 영유아 검진에서 아이의 발달에 지연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아무렇지 않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진단이었기에 당시에 우리로선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러다 정말 내가 경력 단절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불안감도 들기도 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취업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첫째 아이는 조금 늦어질 뿐이었고 이내 또래 아이들과 같은 발달을 나타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그냥 둘째같이 낳고 둘째가 돌이 되는 시점에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재취업을 했다가 둘째 임신으로 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태어난 둘째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00일 무렵부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오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재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이유였죠. 둘째의 아토피는 정말 제 뼈를 깎는 아픔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었지만 당시 둘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진물이 날 정도로 심했었고 밤새 아이가 간지러움에 깊은 잠도 이루지 못했고 혹여라도 상처 부위를 긁어 2차 감염으로 더욱 심해질까 밤새 자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했지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아이용 세제, 로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육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인데 육아 5년 만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매일 아이들 둘 육아에 버거워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휴직을 하고 함께 육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참 유세다 유세. 아니 너는 집에서 하니까 고작 애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애비까지 일을 쉬게 만들어? 애 피부 안 좋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민하게 로션이고 환경이고 신경 써대니 애가 면역력이 더 없어져서 완전히 낫질 않는 거야. 내성이 생길 수 있게 이것저것 먹이고 남들 쓰는 거 쓰고 그래야지. 그렇게 유난 떠니 애가 더 예민해지지. 어머님,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아이한테 얼마나 위험한데요. 둘째는 한번 붓기 시작하면 얼굴 쪽으로 부어 올라서 까딱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모기만 물려도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이 어린애가 온몸이 매일같이 간지러우니 오직 힘들겠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손주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유난이라니요. 우리 어릴 때 먼지 구덩이에서 자라도 그런 거 하나 없었어. 환경에 적응되게 키워야지. 아이 그렇게 까끔 떨면서 예민하게 키워봐라. 애들이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너 편하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는 늘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돈만 있으면 키우는 건데 유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집에서 애만 키우는데 뭐가 힘드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어머님이 작년부터 육아를 하게 되셨습니다. 시누이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시 매부의 외도로 한 이혼이었고 시누이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으로 들어와 지내었습니다. 이혼 후 안정을 찾은 시누이는 아이를 어머님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육아를 참 쉽게 생각하셨더군요. 오전에 어린이집 갔다가 저녁 시간대 오는데 힘들 게 뭐가 있느냐고 저녁만 먹여놓으면 시누이가 와서 나머지는 하지 않겠느냐며 호기롭게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간 제게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제게는 따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이가 손에서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자주 아프잖아요. 열이 나면 밤새 돌봐야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잖아요. 제게 애 키우기 뭐가 힘드냐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신우의 아이를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육아를 하던 어머님이 조카의 겨울방학에 맞춰서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네, 하세요. 너희 시누이 말이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지 뭐냐?
그런데 이게 기회라고 하더라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오면 승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 승재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한대요? 아가씨 혼자서 괜찮으려나? 걔가 일하면서 혼자 애를 어떻게 보니? 그래서 말인데 집 좀 넓혀서 합 가는 건 어떠니? 합가요? 누구랑 누가요? 아니 누구긴 누구야. 나랑 너이지. 어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냐? 너희 집 우리 집 한 2년 전세 주고 여기 옆 단지에 방 5개짜리 58평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 건 어떠니? 애도 같이 키우면 좀 더 sol하지 않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무리 내가 세련돼도 나이가 있다 보니 무슨 어린이집에서 뭐 챙겨 보내라 뭐 해라 하면 챙기기 어렵기도 해서 말이야. 요즘에 뭐 그렇게 하는 행사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지. 그리고 애 한 번씩 아파봐라. 아휴, 나는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학가는 안 돼요. 차라리 아가씨에게 집안일 도와주실 분을 좀 구해달라고 하세요. 너는 애도 키워본 애가 참 야박하게 말한다.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워야 하는 시누이한테 걔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줌마를 쓰라고 하냐? 어차피 너는 애들 둘 키우고 있고 승재 하나 플러스 된들 그게 그렇게 힘들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다 맡길 것도 아니고 너 볼 일 있거나 하면 내가 애들 보면 되고 내가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네가 좀 보면 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애가 열나고 아프면 내가 이 나이에 밤잠 못 자가며 애를 보자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어머님,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애 하나 보시면서요. 저는 2살 터울 아들 둘도 잘만 키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애 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열감기 하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 둘째는 아토피 때문에 제가 매일 밤 쪽장 가며 돌봤는데 그때도 저한테 유난이라고 하셨잖아요. 승대 정도는 예민한 아이 아니라서 저 정도면 키우기 쉬워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솔직히 말하마. 애 키우는 거 젊은 사람이랑 나이 든 사람이랑 같니? 며느리가 되어서 늙은 시애미가 어린애 보면 한 번씩 봐주겠다 해주거나 너희 애들 반찬할 때 넉넉히 좀 해서 나눠주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애 아프다고 하면 한 번씩 병원이라도 대신 데리고 가주기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어쩜 한 번은 그러질 않고 남 일 보듯 모른 척을 하니? 어머니께서 솔직한 거 좋아하시니 저도 이야기할게요. 저 애들 낳고 어머니께서 애들 한 번이라도 봐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은 육아라도 해보셨죠.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둘째 낳고 저 독감 걸렸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남편이 하루 이틀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애는 종일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저녁에 잠깐 밥만 챙겨주면 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시애미 부려먹고 싶냐고 그가 감기가 대수냐고 하셨죠.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구에서 저희 엄마가 오셔서 일주일간 저 챙긴다고 오셨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작 감기로 유난이라고 하셨죠. 아이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공황장애에 걸리느냐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그 지랄을 떠드냐 하셨죠. 둘째 아토피 때문에 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2시간 이상 통잠 자본 적 별로 없어요. 아이가 잠결에 상처 긁을까봐 아이 몸에 붕대 감고 손은 밤새 제가 붙잡아가며 그렇게 지내었다고요. 애가 유독 힘들어하는 날엔 뜬 눈으로 밤샌 적도 셀 수가 없어요. 어머님, 애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지내왔던 상황들보다 더 어려우세요? 대체 지금 그 정도가 뭐가 어렵다고 저보고 조카를 같이 키우자며 합가를 하세요? 대체 양심은 있긴 하세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들어왔던 감정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합가를 하자고요. 누구한테 그걸 다 떠넘기려고 합가를 하자고 하나요? 젊은 저도 애 키우는 게 힘든데 나이 드신 어머님이 어린아이 보는 거 힘드실 거라는 건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함께 나눠야 할 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머님과 시누이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 키울 때 독려 한번 안 해 주시고 옆에 살면서도 아이 간식 한번 챙겨 주신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제게 이혼한 시누이의 아이를 같이 키우자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시누이에게 지방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아이 키우면서 지금처럼 지내라고 했더니 가족이 되어서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느냐면서 제게 냉정하다고 하더라네요. 그냥 시부모님이 합가하자고 해도 이해 못할 판에 시누이 아이 같이 키우자며 합가를 하자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합가를 할까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끝까지 대차게 그 제안대로 다 깠어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에게 바늘 구멍만큼도 통하지 않자 혼자는 절대 애 못 본다며 시누이에게 같이 지방을 내려가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려가지 말고 지금처럼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시누이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 다 틀어졌다며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전 절대 그 육아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셨다고 해도 합가하여 시누이의 아이를 돌봐준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지난 세월 저한테 그따위로 해놓고 애를 보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도 모시면서 대체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봐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지금 어머님과 시누이는 지방에 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 발령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면 이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서 아이를 보고 마지 못해서라도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어떤 핑계로든 조카가 제게 넘어오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둘째도 아토피가 많이 완화되어서 한숨 돌리며 지내는데 더는 육아는 못한다고요. 더군다나 애 봐준 공은 없다는데 혹여 다치기라도 하면 그 뒤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의 끝에 이사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조카가 제게 떠넘겨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시누이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더군요. 어머님은 분명 저희에게 조카를 떠넘길 생각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니 당신의 딸에게 내려가 버리신 것이지요. 요즘 두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면 싸워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라고 시댁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두 모녀가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생각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